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요?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하는 곳이고 유치원은 교육하는 곳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곧 유치원 입소 신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에 대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류와 선택법 그리고 입소 시기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은 만 나이로 바뀌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기관 학급 기준으로 만 2세 학급까지는 보통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만 3세 학급부터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도 되고 유치원을 선택해서 입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등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에 쭉 보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종류도 민간, 가정, 직장, 법인, 협동, 국공립 너무 다양하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국립, 공립, 사립, 숲유치원, 영어유치원 등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어떤 곳 한 군데를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되는 것이 저도 이제 아이가 내년에 딱 4세가 되면서 유치원에 입학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어요. 원래는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아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 2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결국 새로운 기관을 다시 찾아야 해서 정말 이사 갈 집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는 마음, 엄마 마음으로 정말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종류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기관 각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던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류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의 재량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규모나 프로그램은 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주로 아파트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보육재단에 위탁하여 부모가 다니는 회사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일반 법인 어린이집이 있어요. 자, 유치원의 종류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다 보니 교육비가 사립 유치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입소 시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개인 또는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으로 각 유치원마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도 비싸겠죠. 그만큼 특성화 교육으로 영어나 교구, 음악, 체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어 유치원은 영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영어 교사 또는 원어민 교사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노출하여 영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해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어학원으로 분류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 대비 고가의 학비를 필요로 합니다. 영어 유치원도 수업 성격에 따라서 놀이식 영어 유치원도 있고 학습 위주의 영어 유치원으로 나뉘기도 해요. 그리고 생태, 숲 유치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숲을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숲에서 생활하고 놀이하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이 놀잇감이 된다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놀이학교의 경우 영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학원으로 분류되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이름 그대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중시한다라는 뜻인데 놀이학교도 각 기관마다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에 요즘은 부모들이 원하는 학습의 아웃풋이 명확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학교라고 해서 놀이 중심이 아닌 곳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몬테소리 유치원이나 발도르프 유치원 등 교육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들도 있는데 이 교육법 자체가 국내에서 출발한 교육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잘 실천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많은 기관들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선택해야 하느냐, 그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물으신다면 저는 내 아이 기질에 맞는 곳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의 교육 철학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다 보다는 9시에 등원해서 7시간, 8시간을 매일같이 지낼 당사자는 사실 아이 본인이죠. 내 아이와 잘 맞지 않는 기관을 보낸다면 그것을 참고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너무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하고요. 아이가 가진 에너지, 그리고 발달 속도와 성향을 잘 관찰하고 기관의 교육 철학과 맞는지도 비교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교육 철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당사자는 또 부모이기 때문에 기관을 선택할 때 나는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길 원하는지, 또 어떤 걸 중요하게 배웠으면 좋겠는지 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장의 교육관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 보냈던 엄마들이 느끼는 부분, 후기들도 꼭 찾아보셔야 하고 설명회나 입학 상담 때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교육적 철학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또 시설이 안전하게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부하는 이유가 정말 기관을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냥 대기를 걸고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요?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하는 곳이고 유치원은 교육하는 곳인가요?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현재 만 0세부터 만 5세 취약전 아이들에 해당되고 유치원의 경우 만 3세부터 만 5세 취약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3세부터는 교육과정이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과정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3세부터 5세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이 같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각자 개별 기관에 따라서 교육의 철학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이지만 유아 유치반 아이들의 경우 학습의 성격이 확실한 곳도 있고 유치원이지만 놀이 중심으로 더 특화돼 풀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방법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가능하고 방문하여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는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소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5세 취약전까지 해당되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방법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입소 대기 어린이집 수는 재원생 아동은 2곳, 재원하고 있지 않는 아동은 3곳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셔서 어린이집 입소할 자녀 등록, 어린이집 검색하셔서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그리고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유치원 입소 신청 방법은 2020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공립, 사립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학교로란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 가능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별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입학 대상은 국공립, 사립 유치원을 원하는 3세부터 취약전 어린이 모두 가능하고요. 2024학년도 유치원 입학 가능 나이는 이렇지만 해마다 출생 연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학교로 이용 방법은 해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고 어린이집처럼 상시 오픈이 아니라 입학 접수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해요. 2024학년도 입학은 올해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일정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치원 접수는 현재 유치원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1, 2, 3지망으로 총 3곳에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2곳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신청 기간도 달라요. 우선 모집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유한은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외에 우선 모집 대상은 각 기관별 모집 요강 확인하셔서 우선 모집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모집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모집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절차는 우선 모집 접수를 하고 추천 발표가 나면 등록 후 일반 모집 사전 접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본 접수, 추천 발표, 등록, 대기자 관리, 그리고 일반 모집에서 입학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추가 모집 기간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보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선발 기준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과 자격 서류를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 외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숲학교 등 이런 특성화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처음 학교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각 기관에 따로 알아보시고 기관의 절차에 따라 입학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 입학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영상 마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참고하시면서 10월, 11월 부지런히 알아보시고 내년도 무사히 원하는 곳에 입학해서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한 기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